오는 5월 중국의 한한령 해제 가능성에 엔터와 콘텐츠, 화장품 등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실제 해제가 된다면 K-팝 가수들이 8년 만에 중국 공연장에 서고 한국의 드라마가 중국에서 방영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오지만 지정학적 갈등이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닌 만큼 현실성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됩니다. 산업부 이지호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 기자, 일단 가능성은 기존에도 여러 번 언급이 되어 왔었는데 이번엔 진짜 해제가 되는 겁니까? 네, 사실 조금 기억이 흐릿해지셨을 것 같아서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장장 8년 정도 좀 지속이 됐던 얘기인데요. 그간 이러다 진짜 해제되는 거 아니야 하고 기대감이 줄어들었던 적이 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참고가 될 만한 최근 사례를 좀 찾아와 봤습니다. 한한령에도 K-팝이 워낙에 인기가 많다 보니까 뉴진스나 CN블루 멤버인 정용화 씨가 팬사인회를 중국에서 좀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또 얼마 안 돼서 2024년 당시에 외교부 장관의 방중 회담에서 한한령 해제 필요성이 간접적으로도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돼서 한국의 한 록밴드의 중국 공연을 3주 정도 앞두고 돌연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이 밴드는 한한령의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나 했는데 너무 아쉽다 이렇게 본인의 SNS에 토로를 하기도 했는데요. 한한령이 한국의 컨텐츠를 제안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때 기대감이 좀 많이 꺾였던 것으로 좀 기억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한한령이 해제가 될 것이 확실시 되냐? 과거보다는 확실히 긍정적인 시그널이 조금씩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사례가 7월 상반기 사례인데요. 그해 연말부터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 중국이 일단 한국에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사례가 있었죠. 한국을 무비자 대상에 포함한 것은 사실 이번이 처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에 갑자기 한국 대중가수가 중국에서 공연도 하게 됩니다. 인디 싱어송라이터 검정치마가 중국 후베이성 허난성 당국의 허가를 받고 공연이 성사된 건데요. 이달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개막식에 초청받아서 중국을 방문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난 자리에서도 시 주석이 문화 교류는 양국 교류의 매력적인 부분으로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지는 일을 피해야 한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예. 어제는 또 중국 국무원이 2025년 외국인 투자 안정 행동 계획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이 외자 기업은 고용과 수출 안정화, 또 산업 업그레이드 촉진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외자 기업을 조금 늘려야 한다 이렇게 강조한 부분입니다. 한국의 반중 감정을 부추겼다는 한한령 해제 기대감도 이걸로 인해서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정부는 이르면 5월께에 한한령을 해제할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이번에 태도를 180도 바꾼 배경으로는 어떤 점이 좀 거론이 돼요? 사실 거창한 말로 표현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네. 실리일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는 지난해 5% 정도 성장을 했는데 대부분이 수출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이 처음 시작된 2018년 3월만 해도 중국 경제 성장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8% 정도에 달했는데요. 지금은 소비가 기여하는 비중이 30%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내수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예.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CPI는 올해 들어서 0%대 상승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CNBC는 이를 두고서 제로에 가까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중국이 내수 수요 부족으로 고전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무비자 확대 조치 이후에 중국의 설인 춘제 기간에 중국을 방문한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2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특히나 한국이나 미국, 호주 등에서 주로 방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미중 갈등의 영향으로 관광객은 물론 외자 기업, 심지어 자국 젊은 층까지 중국을 떠나는 상황에서 중국이 특단의 조치를 좀 취하고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게 되면 고용이나 내수는 물론이고요. 또 세수 증가에도 긍정적일 수가 있죠. 네, 그렇군요. 오늘 한한령 해제 수혜주들이 엄청나게 거론이 되던데 진짜 전부 다 좋아질까? 너무 좀 장밋빛 전망 같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한한령 해제로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 오늘 몇 가지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예.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다만 이제 중국 소비 활성화에 더 초점을 둔 분야보다는 저는 한한령 그러니까 콘텐츠에 조금 더 초점을 둬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측면에서 중국 콘서트나 방송 출연 등이 전부 차단됐던 엔터 섹터가 제일 큰 수혜주다 이렇게 증권가에서도 조금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관세청 수출입 무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실물 음반 수출액이 약 4,238억 원으로 전년보다 0.
5.55% 소폭 증가했습니다. 일본이 1,303억 원으로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이었고요. 그다음이 미국, 그다음이 중국 순이었습니다. 그런데 한한령으로 인해서 급감했던 수출액이 2023년에 중국 수출액이 76.4%나 급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한령과 관계없이 중국의 음반이 잘 팔렸다 이런 얘기죠. 예. 통상 엔터사 매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음반원인데요. 제작비나 인건비 이런 부가적인 비용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공연과 달리 한 번의 제작으로 반복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앞서 보신 것처럼 음반 수출 증가세는 전체적으로 조금 주춤한 상황이지만 중국은 계속해서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대신 콘서트 같은 공연 부분을 조금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아직 엔터사 같은 경우는 2024년 4분기까지 실적이 나오지 않아서 2023년을 기준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국내 엔터 4사를 보면요. 음반 및 음원 비중은 JYP 엔터테인먼트, 하이브, YG 엔터테인먼트, SM 순으로 높았습니다. 그런데 콘서트 같은 공연 부문 성장세는 조금 달랐는데요. 최근 3년 연평균 성장률은 하이브가 372%에 달해서 가장 컸고요. YG와 JYP 엔터테인먼트도 200% 이상, SM은 28%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현재 국내 엔터 4사는 해외 매출 비중이 거의 절반 정도에 달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음반 비중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미국이나 일본 비중이 높기 때문에 중국을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고 대신에 한한령 해제에 따라서 그동안 막혀 있었던 중국 공연 매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쓸 필요가 있겠다. 이런 부분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신한투자증권은 주력 지식재산권 IP가 제대로 중국을 경험해 본 바가 없기 때문에 강력한 수혜주가 누가 될지는 아직은 미지수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한한령의 엔터업계는 확실히 긍정적인 것은 분명한 만큼 앞으로 나올 또 다른 IP에 따라서 업계의 판도는 뒤바뀔 여지가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예. 음반 매출은 이미 꽤 괜찮은 상황이기 때문에 공연 매출 부분에서의 어떤 성장성이 두드러지는 기업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산업부 이지호 기자였습니다.